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에 3% 넘게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9% 내린 17,399.86으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3.60%, 4.12%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융업 쪽의 낙폭이 컸습니다. 유럽 증시가 브렉시트 현실화로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보다 7.03% 하락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도 3.15% 내렸고 독일 닥스 지수는 6.82%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가크 지수는 8.04% 폭락하면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에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4.93% 급락한 47달러 6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7% 하락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브렉시트에 따른 대내외 경제 충격에 공동 대응 필요했습니다.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 세계경제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이후 각국의 금융시장 작동 여부와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히 협력관계를 지속키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최은정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브렉시트에 따른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서 미국 증시 역시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검은 금요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국에서는 다우를 비롯한 3대 지수가 일제히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도 3% 이상 빠졌습니다. 192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변동폭이 1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투자자들이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여실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브렉시트 이후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의 장 대응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경남의 모닝 브리핑의 김경남 멘토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브렉시트가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폭등을 해주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와주면서 환율이라든지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저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금 오늘 유가라든지 금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유가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5%의 급락이 나왔어요. 자, 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내려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유가가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수록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이 많이 내려가는데요. 자, 뉴욕 증시가 하락폭을 좀 확대하면서 국제 유가가 낙폭을 좀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감소를 했어요. 자, 배럴당 50불대까지 올라간다라면 채굴 장비수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40불대까지 있다라면 채굴 장비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유가 추가 하락 제한이 됐습니다. 채굴 장비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 베이커 휴즈가 24일 기준으로 원유 채굴 장비수 7개가 감소한 330개를 나타내 4주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4주 동안에는 배럴당 50불대 이상에서 많이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단 내려가면서 좀 줄어들었다. 상단에서 이제 하단 내려가면서 배럴당 50불대에 있던 채굴 장비수 좀 줄어들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브렉시트 현실화 영국 원유 업체들의 자본 투자 감소 등이 지속이 되면서 유가 급격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다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불과 45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은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는 배럴당 47불에서 멈춰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크게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대장으로 나서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가 같은 경우는 45불과 50불 선에서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원유 신규 포지션은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진입하기 굉장히 조금 애매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45불이 지지를 받거나 다시 한번 50불대 올라간다라면 그때 신규 포지션을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금이 이번에 급등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금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 금 가격으로 브렉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 브렉시트 현실화 안전자산 매입세로 급등을 했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달러, 금, 엔화가 있는데 이번에 브렉시트가 통과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를 했고요. 금 가격 급등해줬는데 국민투표 결과 찬성 우세 소식에 한때 1362달러까지 폭등할 8% 이상 나와줬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파운드와 폭락보다 현재는 이유경제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금 매수세를 견인한 게 좀 더 큰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8% 급락 나와줬고요. 독일은 6.8% 하락이 나와줬죠. 이렇게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특징 보면 유로존의 재정 취약국 낙폭이 더 컸다라는 게 나와줍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12.35% 또 일중 하락의 최대치가 나왔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2.5%의 폭락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재정 취약국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 탈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많이 하락이 나와줬고 현재 유로존의 거대 블록 침체 가능성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매수의 재료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현재 예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자 이날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연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G7의 무질서 환율 움직임에 대해 경고한 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글로벌 위기가 올 때일수록 연준이라든지 시장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을 동반한 버블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유동성 공급은 증가를 할 거고, 자, 리스크 또한 증가를 할 겁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장일수록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국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양적 완화가 카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이 나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성장률 둔화 우려가 남아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면 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은 금 가격의 상승에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성 또한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리스크 또한 높아진다면 금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이런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수혜국을 조금 찾아본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위안화 약세를 중국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 환차익을 통한 이 투기 세력들이 위안화 매도를 굉장히 베팅을 많이 해서 중국이 위안화를
하락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이번에 메르켈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또한 중국과 손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고요. 또한 중국 동안 위안화 약세를 통한 자국 경제, 특히 좀비 기업 문제가 많이 리스크가 됐었는데 그런 리스크도 해소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번에 중요한, 그리고 금과 중국을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 엔 같은 경우를 지금 보면 20일이었죠.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면서 상단 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0일 날 이후에 하락 내려오다가 브렉시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엔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대표적인 안전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엔이 급등한다라면 결국에는 아베노믹스는 실패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니케이가 폭락이 나와줬죠. 저는 향후에도 결국에는 이 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니케이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자, 금 가격을 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4일 날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오전에 썬더랜드 지역에 투표가 발표되면서 이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리스크가 생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좀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도 그렇게 나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로 진입한다면 좀 적은 손절 포인트를 잡고 중장기로 조금 가져가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규칙적인 박스권 위아래를 만들면서 움직여왔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봉상 모습을 보면 이 박스권을 횡보하던 흐름이 이번 브렉시트를 통해서 자, 완전히 전고점이 돌파가 됐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살짝 눌려주는 자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일 같은 경우는 금선물 ETF 매수 포지션, 금선물 매수 포지션, 금 ETF 같은 경우는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금 관련된,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주가가 다시 한번 오늘도 조금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조금 좀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금과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게 오늘의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포인트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무료 방송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은 오후 1시에 시작이 되고요. 검색창에 서울경제 주식 챔피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 오후 1시부터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진입할 만한 종목이라든지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한 중국을 제가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중국 관련 포인트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들어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장의 대응 전략 잘 짜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브렉시트 현실화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투자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국의 브렉시트, 그러니까 EU 탈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 대응 전략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우리 시청자분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은 불리메인에 대한 가능성, 불리메인에 대한 기대감, 우리 시장 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었던 증시, 그리고 목요일 시장도 그랬죠. 수요일 시장도 마찬가지. 일단 불리메인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시장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잔존을 하면서 시장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되었었고, 금요일 장중 투자에 대한 종료 이후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 높아지고, 브렉시트가 결국 그 결정이 나면서 시장 거의 패닉 상황으로 빠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었다. 우리 시장은 물론 일본 시장 우리 시장의 2배 가까운 하락, 그리고 영국 시장 마찬가지, 유로존 시장 마찬가지, 더 나아가서는 그 바로 다음에 열리는 미국 시장까지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환율 시장 상당 부분 이제 큰 폭의 어떤 그 변동성. 지금 이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 자체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방향성이 말 그대로 정반대의 방향의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시장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점. 하지만 상승했었던 지난 이틀 3일 동안 상승했었던 부분,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하락폭은 오히려 조금은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 역시 지난 한 수요일 화수 계속 이제 강보합세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지난 한 주일, 일주일 좀 수익률을 따져보면 한 1.4%의 하락에 그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미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3%의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완충제 역할은 미리 좀 해놨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겠죠. 근데 각국 정부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두 가지 결국 증시 안정 상황의 어떤 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증시 안정화에 대한 준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준비 중에 하나는 결국은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스무스 오퍼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미 이제 그 정부의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시장에 알려진 바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가 될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미국에서는 FOMC 7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이제 그 여겨지고 있는 그런 투자 심리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브렉시트로 인한 변동성, 불안한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주요국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결국 관건은 시장 변동성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흡수를 해서 일단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느냐가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변동성이 일단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수렴의 어떤 그 과정 진행이 되면서 수렴 이후 다시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시장 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기에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은 뭐니 해도 환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요, 지금 각국이 정책 공조에 나선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가능하면 금리를 올리는 쪽이 아닌 금리를 인하하려는 방촉, 금리를 인하하려는 그런 움직임,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크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의 결과는 결국은 자국의 환율의 절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환율 절하 쪽에 점차 이제 발벗고 나서게 됨으로써 이게 의도했었던 바건,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었건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환율의 절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원달러 환율 역시 원화 방향성 역시 절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을 꼭 좀 맞춰두시고, 변동성 이후 그리고 변동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과연 시장 내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업종, 관심을 가질 종목군들은 무엇인지 미리 조금씩 고민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환율 관련된 지금 당장 변동성 구매에서는 어떤 수혜주도 있을 수 없습니다. 환율 수혜주 나타날 수 전혀 없겠죠. 환율 수혜주라 하면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환율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주를 사라,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변동성이 없어진, 사라진 이후에 가장 먼저 변화할, 가장 먼저 시장에 관심을 받을 그런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의 폭을 서서히 넓혀가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 충격에 투자 심리 역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변동성을 피하자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저가 매수세를 기대를 하면서 차츰차츰 분할 저점 매수의 방향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저는 일단 전자 쪽에 조금은 지금 현재 상황은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일단 피하자. 일단 피하는데 일단 피하더라도 중도적인 관점에서 결코 시장의 투매 양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투매 양상은 자제하고 오히려 펀더멘탈적인 요소, 그리고 나의 주가가 밸류에이션 상에서 지금 저점 구간이냐 고점 구간이냐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고점 구간이다라면 다소간 조금 좀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밸류에이션 상의 저점 구간 내지는 평균점 구간이다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변동성의 상황이지 전체적인 펀더멘탈의 변화 상황은 아직까지는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의 변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 상의 PER이 10배였던 것이 5배로 축소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PBR이 2배였던 것이 1.5배나 1배로 내려앉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변화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양상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멀티플 자체가 지금 현재 평균점 이하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면 지금 현재 일시적인 변동, 급변하는 그런 장세에서는 다소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조만간 안정화가 찾아오게 되면 바로 제자리에 바로 다시금 회귀하는 것이 주가의 습성이다라는 것.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가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급상에서 다소간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업종, 늘고 있는 종목이다라면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의 변화 가능성 없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고요. 특히나 이런 장에서 과연 경기 방어주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도 역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장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동성을 피한 이후에 일단 그 경기 방어주 내지는 경기 성장주, 경기 민감주,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 저점 매수 대응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피하되 하지만 무조건적인 투매는 대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의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을 예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뭐 혼란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혼란 장세. 이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 이런 차원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은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재정비라는 얘기는요. 나가 가진 전 종목을 팔고 다시 새 종목으로 전체를 채우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소한 튜닝을 점차 해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상에서 고점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대차장고가 상당 부분 늘어나는 종목을 오히려 숏 커버링을 기대를 하고 보유를 하셨다라면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두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좀 경제의 상황이랄지 아니면 주변 변수의 동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수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면 조금씩 튜닝만 해나가는 그러면서 어떤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성격을 경기 민감 방향으로 조금은 좀 비중을 좀 가져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 나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가장 중심점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변동성,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각국 주요국들의 정책적인 공조가 분명히 뒤따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가 없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면 이 부분 경기 민감주 관점의 대응이 일단 바람직할 것이다. 네, 튜닝 정도에서 일단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정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목의 튜닝을 해나가자. 대차장고가 느는 종목은 피하고 일단 경기 민감주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3% 이상 낙폭을 키웠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1,49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발동했고 외국인들이 대거 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개인가 기관이 349억 원, 55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지금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죠.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사이드카였습니다. 개인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1,396억 원을 매도 우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72억 원, 867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사 담았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눈에 띄네요.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SK하이닉스는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오리온, 고려아연, 한샘 등을 포트에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역시 가장 많이 샀고 삼성전자, 현대차 순으로 대형주 위주로 매수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카카오, 컴투스, 디오, 차바이오텍, 에스코넥 순으로 가장 많이 포트에 담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SK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SFA, 톱텍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장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는데요. 수급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거래소 쪽부터 봐주십시오.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죠. 예. 사실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다만 좀 언급드려보고 싶은 종목은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현대차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일본의 엔화가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4년간 계속해서 이제 엔저 정책을 펼쳤는데 하루 만에 4년간의 엔저 정책이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자동차 업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의 경기나
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듯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화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혜택을 반사이익을 좀 볼 수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국 외에 체코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슬로바키아 뭐 이런 쪽에 이제 각각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이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서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유예기간 이후에는 영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기존의 뭐 관세율로 본다면 10%의 관세가 좀 부과됩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인 뭐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이제 직접적으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영국 내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을 제외한 유럽 내에서는 일본 차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율에 기인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경기가 지속적으로 뭐 나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환율적인 부분도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환율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에는 뭐 엔고가 여기서 계속 장기화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뭐 일본과의 경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차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 예상치는 뭐 전년 대비해서 무난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좀 판단은 됩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뭐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환율 이슈,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판매가 부진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년 대비 역성장도 가능한 수준의 그런 성장폭 예상치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하반기, 6월달까지 상반기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죠. 하반기에 어떤 그 환율,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동향, 그리고 이제 판매 동향,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무리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볼 부분이 이제 환율이 사실은 그 단순하게 그냥 원달러 환율이 한 10원 정도가 이제 변동이 됐을 때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매출액이 6천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사실 환율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이제 금리가 제로 금리여도 물가만 오르고 이제 소비를 하지 않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지금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는데 소비는 점점 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금리를 낮춘 효과가 양적 완화 효과가 이제 그 부동산 경기의 그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소비 심리도 회복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역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짙어질 경우에는 판매 대수 감소에 의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성장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도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고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수출주 중에서 현대차를 봐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판매 대수가 하락한다면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가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출렁였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을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수급 특징주가 있었나요? 네, 뭐 수급 특징주는 여전히 있었죠. 근데 이제 시장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코스닥 시장 그 종목에 좀 집중하지 않고 그날의 시장을 좀 봤었는데 개인들이 1,400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그 전날인 그 브렉시트 투표일인 23일까지도 매수를 계속하다가 약 그 1,000억 정도가 동시효과 직전까지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동시효과 때 거의 400억의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갔다는 점은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 기관은 샀다. 시장이 폭락하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들은 신용거래나 뭐 담보대출 거래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담보비율 하락에 의해서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나와서
사실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그 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뭐 급락해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털린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종목으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디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에서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죠. 모스템 임플란트 디오 상당히 좀 유명한 종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실적이 상당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수출이 그 중에서 한 40% 이상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높은 임플란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측면인데 원가율이 작년에 66%에서 76%대로 원가율 하락이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7월 달부터는 그 65세까지도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훈풍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도 마련이 돼 있다. 최근에는 그 3D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불리는데 미리 수술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전부 신경 조직이라든가 혈관의 위치 그리고 뼈의 두께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절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3D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다 들여다보고 사전에 시뮬레이션 한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그 메가젠 임플란트를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 임플란트의 5%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개화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또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2014년도에는 75세, 2015년에는 70세,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65세로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를 제작하고 있는 동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디오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이제 6만 100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기관 수급이 계속 매도 쪽으로 나오면서 좀 주식이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4만 8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급 특징주와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